부모가 좋은 뜻으로 하는 칭찬이 아이 뇌를 망칠 수 있을까요? 네, 망칩니다. 돌이킬 수 없이요. 많은 부모가 아이를 칭찬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믿고 계세요. 그런데 뇌과학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칭찬은 아이의 도전 의지를 꺾고 실패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 뇌를 망치는 말 5가지와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교체 문장을 알게 됩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아이 자존감이 올라간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뭘 잘하면 바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 정말 똑똑하다. 역시 머리가 좋아. 그런데 많은 부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칭찬이 아이 뇌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요. 컬럼비아 대학교 뮬러와 드웩 교수팀이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넌 정말 똑똑하구나 하고 재능을 칭찬했고, 다른 그룹에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풀었네 하고 노력을 칭찬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30% 향상됐어요. 반면에 재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오히려 20% 하락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새로운 문제를 줬을 때 노력 칭찬 그룹은 92%가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재능 칭찬 그룹은 33%만 도전했어요. 나머지는 쉬운 문제를 골랐습니다. 틀리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재능 칭찬을 받은 아이들 중 38%가 자기 성적에 대해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수학 문제를 틀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부모에게 이 말을 듣고 자랐어요. 넌 원래 잘하잖아. 이 아이에게 틀렸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똑똑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틀릴 수 있는 문제 자체를 피해요. 다른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풀었네. 이 아이에게 틀렸다는 건 아직 더 풀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아이 뇌는 부모의 말을 정보로 듣지 않아요. 나에 대한 정의로 저장합니다. 넌 똑똑해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내 가치는 똑똑한 것이라고 뇌에 새기게 돼요. 그 순간부터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흔들리는 위협이 됩니다. 이 시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칭찬을 듣느냐예요. 칭찬의 방향이 아이의 도전 의지를 살릴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성격을 영구적으로 가둬버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많은 부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말은 훈육이 아닙니다. 뇌 설계입니다. 만 0세부터 7세까지는 아이 뇌가 부모의 말을 판단 없이 기본값으로 저장하는 시기예요. 특히 생후 첫 3년은 뇌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판단과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매일 반복하는 말이 아이 뇌의 기본 설정 값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21년 동안 아이들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2024년에 발표됐는데요. 유아기에 강압적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은 뇌 전체의 소통 구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15년이 지난 뒤에도 불안과 우울이 눈에 띄게 낮았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2021년 몬트리올 대학교 연구인데요. 심각한 학대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아이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이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학대 가정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확인된 최초의 연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뇌의 기본 설정 값으로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설정 값이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해요. 혹시 우리 아이는 이미 7세가 넘었는데 하고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뇌의 리모델링 능력은 평생 지속됩니다. 다만 어릴수록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아침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어요. 빨리 신발 신어, 늦겠다. 빨리 밥 먹어. 빨리 옷 입어.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매일 듣는 아이 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는 자기 속도로 무언가를 해볼 기회를 잃어요. 스스로 해보겠다는 내적 동기가 사라지고 누군가 시켜야 움직이는 아이가 됩니다. 외부 압력에만 반응하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체 문장은 이겁니다. 시계 긴 바늘이 6에 갈 때까지 해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주면 아이는 자기 안에서 동기를 찾게 됩니다. 4위, 하지마. 카페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면 바로 이 말이 나오죠. 뛰지 마, 만지지 마, 소리 지르지 마. 그런데 많은 부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뇌는 부정어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1987년 심리학자 웨그너가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흰 곰을 더 자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뛰지 마 라고 하면 뛰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하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교체 문장은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걸어보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대신 해야 할 행동을 말해주는 겁니다. 3위, 형처럼 해봐. 언니처럼 해봐. 다른 친구는 잘하던데 비교는 열등감의 시작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이 말은 너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려요. 다른 사람과 비교당할수록 아이는 자기 자신을 외부 기준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체 문장은 이렇습니다. 어제 네가 한 것보다 더 잘했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에게 건강한 성장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2위,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너 때문에 늦었잖아. 아침에 아이가 꾸물거려서 지각할 것 같을 때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늦었잖아. 이 말을 반복해서 듣는 아이는 엄마의 감정이 내 책임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과도한 책임감을 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죄책감 유발은 아이의 마음속에 우울과 불안을 쌓이게 합니다. 눈치를 보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교체 문장은 이겁니다. 엄마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네. 혹은 엄마가 지금 좀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 올게. 아이에게 책임을 넘기는 대신 부모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2위도 충분히 무서웠는데요. 1위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무심코 하는 말입니다. 1위, 너 원래 이런 아이잖아. 너 원래 소심하잖아. 너는 원래 덜렁대잖아. 이 말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규정해버립니다. 한 번 붙은 꼬리표가 진짜가 되는 현상을 아시나요? 너는 원래 그래 라고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정말 그런 아이가 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뇌에 저장해버리면 새로운 시도 자체를 포기해요.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부모가 붙인 꼬리표표대로 아이의 성격과 가능성이 제한되는 겁니다. 교체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네. 아이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번 행동만 관찰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나는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말을 알려드릴게요. 부모의 말은 아이 뇌의 기본 설정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빨리빨리 대신 시계 긴 바늘이 6에 갈 때까지 해보자. 하지마 대신 여기서는 걸어보자. 친구처럼 해봐. 대신 어제 네가 한 것보다 더 잘했네. 너 때문에 엄마가 지금 좀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 올게. 너 원래 이런 아이잖아. 대신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많은 분이 알고는 있는데 화가 먼저 난다고 하세요. 당연합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요. 피곤하고 지치면 말이 먼저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가 이미 7세가 넘었다고 걱정되시는 분들, 뇌의 리모델링 능력은 평생 지속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대화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